오늘은 오랜만에 리뷰 컨텐츠를 해볼 건데 며칠 전에 금메달을 딴 여자 단체, 남자 단체 양궁 얘기를 해볼 건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양궁이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3연패를 했는데 여자 단체전은 보면서 준결승, 결승전에 조금 쫄렸잖아. 왜냐면 슈도프까지 가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쉽게 말하면 연장전 가서 힘겹게 이겼는데 남자 단체전은 8강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금메달 따는 순간까지 단 한 세트도 안 지고 다 이겼어.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봤는데 여자 선수들 10연패 딱 달성하고 금메달 따고 눈물을 보여서 되게 힘들었겠구나. 국민들이 다 올림픽 10연패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게 됐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10연패 기념으로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양궁 역사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 때가 양궁이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그때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딴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지. 기억하겠지만 20세기 최고의 양궁 선수로 선정된 김순영 선수라고 아마 금메달을 올림픽에서만 5개 땄을 거예요. 1988년 서울올림픽 2관왕,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2관왕, 그리고 영예롭게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한참 뒤에 후배들을 좀 이끌어줘라 해서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쉬고 있다가 육아하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은퇴했잖아. 근데 8년 뒤에 시드니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금메달. 이제 양궁 레전드죠. 근데 이제 김순영 선수를 필두로 해서 올림픽에서만 10연패를 한 거예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메달을 딴 건데 이번에 이제 남자 단체전 3연패까지 해서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계속 따왔으니까 그걸 보면서 주목한 게 양궁협회에 대해서 주목을 했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양궁이 아니라 양궁협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나라 원래 양궁 잘하니까 당연히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따는 거지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트위터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양궁이란 스포츠는 여러 나라들이 노력을 해서 한국에게 금메달을 바치는 스포츠라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이 금메달 따는 스포츠라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다른 나라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금메달 따는 거지.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양궁협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최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선수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양궁협회의 지원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양궁협회가 협회를 운영하는 걸 보면 다른 스포츠 협회나 연맹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모범이 되는 협회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거를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양궁협회가 잘하는 이제 첫 번째 공정한 시스템이 굉장히 공정한데 양궁협회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굉장히 유명해. 공정하기로. 어떻게 되냐면 뭐 유명세, 과거의 영광, 뭐 금메달 리스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모든 선수들이 다 나와서 어떤 대학 출신인지 어떤 라인을 타고 있는지 다 필요 없고 일단 남녀 선수가 각각 100명씩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발전에서 상위 64명까지 살아남아. 그리고 2차 선발전에서 다시 20명을 또 걸러내서 최종 3차 선발전에서 20명 중에 남자 8명, 여자 8명이 뽑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 나가냐? 그게 아니라 8명이 어떤 자격을 얻은 거냐면 선수촌에 입촌하는 자격을 얻은 거야. 100명 중에 8등 안에 들어야 되고 일단 그렇게 선수촌에 입촌한 다음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보면서 최종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 남자 4명, 여자 4명 그렇게 이제 선발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성적으로 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거지. 양궁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대 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 이유가 정말 실력만으로 오로지 실력만 체크를 한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올림픽이죠. 도쿄 올림픽이 원래 언제 개최했어야 되냐면 2020년 개최야. 4년에 한 번씩이니까. 지금 파리 올림픽이 2024년이잖아요. 그럼 2020년에 개최를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밀렸죠. 그래서 도쿄 올림픽은 2021년에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양궁협회 또다시 이제 병적인 공정성 때문에 뭘 다시 했냐면 국대 선발전을 다시 했어. 왜? 1년 전에 선발한 선수가 지금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국대 선발전을 다시 한 거야. 그때 떨어진 선수가 이번에 남자 단체전 우승한 이유석이라는 선수. 20년에 대회가 열렸으면 올림픽 나가는 거였어. 근데 1년 뒤에 국대 선발전을 다시 했을 때 그때 떨어진 거야. 그래서 도쿄올림픽에 못 나가고 이번 올림픽 나와서 금메달을 딴 건데, 어쨌든 그만큼 병적으로 공정함을 강조해.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명성이 좋은 선수여도 올림픽 못 나간다. 이게 첫 번째 양궁협회가 갖고 있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고, 그래서 올림픽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양궁 선수들은 되게 세대 교체가 잘 된다. 지난번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 이번엔 못 보는 선수들이 많네. 그럼 이유가 뭐다? 선발전을 통과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임시연 선수는 지난 대회에서도 봤지만, 이번에 국대 이제 여자 단체전 우승한 선수 중에 전훈영이라든지 남수현 선수는 사실 잘 모르던 선수들이었잖아. 그래서 전훈영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돼서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공정성이 양궁협회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공정한 시스템은 축구협회라든지 빙상연맹이라든지 레슬링, 유도협회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모범적인 이제 모습이죠. 옛날 레슬링의 이제 심건호 선수라든지 유도의 김재엽 선수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찾아보면 다른 체육협회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반면에 양궁협회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협회. 여기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 아까 그런 얘기 해줬잖아. 룰을 계속 개정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양궁 금메달을 석권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주를 막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 큰 변화들만 보면 옛날에는 다 같이 활을 쏘는 거야. 쭉 이제 서가지고 수영하듯이 여러 레인에서 다 같이 쏘고, 상위 8명이 결선에 진출한 다음에 또 8명 다 같이 쏘고 총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겼단 말이야.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 누가 유리할까? 합산을 하면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유리해. 총점이 높은 사람이 금메달 딴다. 그러면 여러 번 많이 쏘면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지. 물론 무조건 우리의 금메달을 막기 위해서 룰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대회부터 어떻게 바뀌냐? 개인전으로 바뀌는 거야. 다 같이 쏴가지고 상위 1위부터 8위까지 딱 잘라서 결선 가는 게 아니라 토너먼트 방식으로. 그래서 승패 이렇게 해야 변수가 좀 더 이제 생기는 거지. 그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는 토너먼트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도 어땠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여자 양궁에서 금메달을 휩쓸었어. 그래서 2008년부터는 총 쏘는 활의 숫자를 줄여. 27발 쏘던 거를 24발로 줄여. 그러니까 24발 쏘니까 변수가 조금 더 늘어나겠지. 그런데도 금메달을 따네. 그래서 또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야. 세트제로 이제 세트를 나눠서 쏘니까 쭉 쏘는 것보다 한 세트는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잖아. 3발 이렇게 쏘니까. 그래서 세트제로 바꿨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됐다? 1988년도부터 올해 파리 올림픽까지 한 번도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여자 단체전 금메달은 우리나라가 딴 종목이 됐다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 선수들도 혼란스럽고 협회도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예전에 우리나라 수영연맹이었나? 수영협회인가? 참가 등록해야 되는데 날짜 몰라가지고 기한까지 신청을 안 해가지고 대회 못 나간 적도 있잖아. 그런 협회들도 있는데, 양궁협회는 이런 변화에 계속 발맞춰서 시스템 정비하고 훈련 방식 바꾸고 계속 적응해 왔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도시가 더운 곳이다. 그러면 거기보다 더 더운 도시로 훈련을 가. 추운 곳이면 더 추운 곳으로 훈련 가고. 훈련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기후가 생겨서 막 비바람이 몰아쳐. 훈련 중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올림픽 가서도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수 있지 않냐. 훈련 강행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환경에서 계속 훈련할 수 있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현지에 그 현지 팬들이 응원을 좀 과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 불러다가 군인들 막 응원시키고 시끄러운 환경을 조성하고, 강풍 불 때를 대비해서 강풍기 갖다 놓고 막 바람 세게 불게 하고, 그리고 도쿄올림픽 가기 전에 일본어가 귀에 거슬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일어 쓰는 사람들 모아다가 계속 일어로 말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계속 적용하면서 적응을 해 왔다는 거야. 그리고 양궁협회에서는 계속 그거를 지원해 줬다는 거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는 양궁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얘는 무조건 10점을 쏘는 애야. 그래서 바람 이런 거 다 AI가 계산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10점을 쏴. 그래서 양궁 대표랑 대결하는 거야. 왜 대결할까? 무조건 10점 쏘는데. 예상치 못한 강적을 만날 수 있잖아. 올림픽 가서. 그때 멘탈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심리 상담사 개인적으로 붙여줘서 멘탈 훈련 시켜주고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여자 배구에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는데 배구협회에서 김치찌개 사줬잖아. 그리고 이제 김연경 선수가 다 따라와 해서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가서 소고기 사줬다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이런 협회나 연맹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 마지막 세 번째, 협회장의 차이가 크게 난다. 지금 이제 대한양궁협회장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잖아요. 2005년부터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만으로 이제 20년 차가 됐는데 지난 20년간 보면 아 진짜 저 사람은 양궁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놀랐던 게 198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양궁협회가 발족을 했는데 초대 양궁협회장이 누구냐면 정몽준이야. 예전 그 축구협회 회장했던 정몽준이 1대 회장이야.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작은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몽구 회장이 또 협회장을 하고, 정몽구 회장은 정의선 회장의 아버지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협회장을 역임하다가 이제 2005년부터 지금의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양궁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양궁협회에서 무슨 뭐 잡음이 들리거나 어떤 뭐 비리가 있었거나 이런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요즘에 축구협회처럼 감독을 선임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협회 사람들이 이상하게 특정 대학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축구협회는 대부분 고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내부 고발을 했더니 뭐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막 겁박하거나 이런 일들이 양궁협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일을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굉장히 클린한 협회인데 한때 올림픽 하면 무조건 금메달 쓸어 담았던 종목들 있잖아. 예를 들자면 뭐 쇼트트랙 같은 경우. 쇼트트랙이 어떻게 망가졌어? 쇼트트랙은 한 체대 출신 아니면 같이 훈련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 그리고 비한 체대 출신들 국대 선발 못 되도록 막 길막하고 반칙해서 막 같이 넘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중국 쇼트트랙한테 거의 따라잡히고 막 오히려 금메달을 더 많이 뺏기고 이런 상황 됐잖아. 그러니까 양궁이 계속 이렇게 금메달 따고 10연패 한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잘 나갔던 다른 종목 중에 망가진 종목도 굉장히 많아. 라인 타지 않으면 국대 못 되거나 국대 돼서도 왕따 당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지. 아까 레슬링이 심건호 이야기를 했는데, 심건호 선수가 2체급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올림픽 국대 선발전을 나갔어. 이제 상대 선수를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포인트를 계속 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카운팅이 안 돼, 점수가 안 올라가. 레슬링에서 이렇게 한번 굴리면 2점씩 올라가야 되잖아. 점수가 안 올라가. 그래서 막 심건호가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굴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매트 바닥을 막 때려 막. 아무리 굴려도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국대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이제 협회에서 뭐라 그랬을까? 너는 이제 할 만큼 했잖아. 후배들한테 기회 줘야지. 이렇게 해서 국대가 못 된 거야. 그렇게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완전 스포츠 정신에서 어긋난 거지. 그렇게 해서 국대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선발전에서 스포츠 정신은 다 개나 줘버렸는데. 김재엽 선수가 당한 스토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도 하고 빡쳐서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양궁협회는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말이 붙네. 우리 양궁협회는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경제적인 지원 넉넉히 해주고 그에 따라서 결과 나오고, 그리고 협회장이 거기에다 막 결과에 숟가락 얹고 이런 모습이 없잖아. 축구협회 봐봐. 메달 따고 그러면은 무슨 협회장이 자기가 주인공이야. 가서 막 가운데서 막 사진 찍고 난리 난다. 근데 정의선 협회장은 온전히 이제 선수들 몫으로 공을 돌리고, 성적이 좀 안 나와가지고 울고 있는 선수 가가지고 막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아빠처럼. 그래서 정말 아버지처럼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감히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스포츠 협회계, 협회장계의 고트인 거지. 아무튼 이제 아직 올림픽 기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다른 협회나 연맹들도 양궁협회만큼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랜만에 올리는 리뷰 영상은 여기서 끝!